이번 장에서는 서비스 공급 및 수요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서비스 수요 관리 및 예측, 서비스 공급 능력 계획, 서비스 수요 공급의 보완적인 관리 기법, 서비스 대기 관리, 서비스 가격 관리, 서비스 수율 관리, 서비스 시대 관리 순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서비스 수요 관리 및 예측입니다.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과잉 수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가 최대 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와도 서비스 공급 능력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과잉 수요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요는 기업이 제공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잃어버리는 것이므로 기회비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수요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수요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했지만 아직까지 최대 공급 능력을 넘어서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고, 제한된 인력으로 적정 수준의 제공 능력을 넘어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에 포함된 인적, 물적 요소들의 업무 부하량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품질의 하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과밀 현상을 경험하게 되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각이 낮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상황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을 맞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 봐도 오래 기다리지 않고 쾌적한 상태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각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과잉 공급되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인력과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놀리게 되는 상황이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미 투자해서 갖추어 놓은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매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비스 수요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는 변동성입니다. 서비스 수요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월별, 주별로 물론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수요가 변하게 됩니다. 서비스 수요가 일정 시점에 집중되거나 시간별로 급격한 변동을 보일수록 수요 예측은 어려워집니다. 서비스 수요의 두 번째 특성은 재고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서비스는 재고의 저장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운 겁니다. 대부분의 서비스 수요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만들어지면 바로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수요는 발생하는 순간에 즉시 제공되지 못하면 수요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성과 이질성입니다. 서비스는 종류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서비스 공급 능력을 수요로 일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공급량이 서비스 수요보다 크면 남은 공급 능력은 그대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수요량이 공급 능력을 넘어서면 넘치는 수요는 포기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입니다. 서비스는 공간 사이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또 특정 시간에 제공되어야 하는 제약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수요 예측 기법입니다.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얼마만큼의 수요가 판매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활동을 우리는 수요 예측이랍니다. 이러한 수요 예측이 필요한 이유는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만 공급의 과잉이나 부족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요 예측 기법은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성적인 예측 방법의 특징은 적은 인원의 사람을 대상으로 고객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정량적 예측 방법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양적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정성적 예측 방법의 장점은 유연성, 현장성, 심층성, 신속성, 저비용이고, 정량적 예측 방법의 장점은 자료의 객관성, 자료의 대표성, 신뢰도 측정이 좋고 다목적성입니다. 정성적 예측 방법의 단점은 전체 시장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조사 결과 해석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정량적 예측 방법의 단점은 장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표본 조사 시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기법 중에 정성적 예측 기법은 경영자의 판단 방법이 있고, 전문가 의견법, 마케팅 부문의 정보와 경험, 시장조사 결과 등을 참고로 해서 주관적으로 미래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을 통칭하는 개념이 바로 정성적 예측 기법입니다. 이와 같은 정성적 예측을 하는 경우는 언제냐? 정량적인 예측에 필수적인 과거의 데이터가 없거나 데이터 수집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경우, 외부 환경 요인에 크게 변화하여 과거의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지거나 변질된 경우, 시장의 수요가 오는 한 가지 요인 특성보다 여러 요인들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관계에서 결정되는 경우에 정성적 예측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정성 예측 기법으로는 지명 집단 기법이 있습니다. 8 내지 12명 정도의 전문가가 모여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거나 투표를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델파이 기법도 정성적 예측 기법에 해당이 되는데, 지명 집단 기법을 바탕으로 주무가를 더 키워서 과정도 좀 더 조직화된 기법으로 몇 회를 거쳐서 수요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마켓섭의 시장조사법은 주로 신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시장 수요 조사법이 됩니다. 정량적 예측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구매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는 시계열 분석이라고도 하는데요. 시계열 자료를 이용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은 단순 변동만이 있는 경우, 단순 변동의 추세가 있는 경우, 단순 변동의 계절성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량적 예측기법에 단순 변동만 있는 경우는 별다른 특징이나 추세 없이 단순히 오르락 내리락하는 단순 변동만 있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동평균법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면서 가장 최근 자료만 가지고 평균해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지수평활법은 지수평균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기법으로 우리가 지수평활법이라고 하는데, 최근의 예측치와 실제치에다가 평활상수를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변동의 추세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가 단순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변동에 기절성 있는 경우는, 기절성은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었을 때 기간 사이에 수요 차이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서비스 공급 능력 계획입니다. 서비스 공급 능력 계획의 기준입니다. 장기적으로 서비스 공급 능력이 수요를 능가해야 하고,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 소모적인 부분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서비스 공급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고객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일부 고객은 거래를 그만두게 되고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려 노력하고 그 서비스 공급 능력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품질은 떨어지고 불친절하게 고객을 대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고객은 자신의 구매 의사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이는 구매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 모형에 관한 겁니다. 기본적인 모형을 보면 수요 추구형 전략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요 예측치의 크기에 따라서 공급의 크기를 조정하는 전략입니다. 수요 추구형 전략은 장점으로는 재고가 남거나 부족한 문제가 없습니다. 단점은 서비스의 인력을 그때그때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공급 평균화 전략은 일정 기간 수요를 모아서 평균을 낸 후에 항상 평균적인 크기의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장점으로는 재고가 남거나 부족한 문제가 없고 단점으로는 서비스 인력을 그때그때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혼합 전략은 위의 두 전략을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세 전략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수요 데이터 관점에서 수요 데이터는 매월의 수요 예측치를 보여줍니다. 기초 재고는 서비스 공급을 시작할 시점에 어느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수요 예측치에서 기초 재고를 빼주면 필요한 공급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용 데이터입니다. 비용 데이터는 서비스 인력, 임금, 재고 관리 비용, 재고 부족 비용 등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량 데이터입니다. 용량 데이터는 공급 가능량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 능력, 공급의 순서와 원칙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수요 추구형 전략은 그때그때 수요 예측치에 정확하게 맞춰 공급량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요량에 따라 인력 수준이나 공급 수준을 신축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공급 평균화 전략입니다. 재고 부족, 즉 공급 지연이 없는 경우로 수요량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 수준의 고용과 공급량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고 부족과 공급 지연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필수 공급량이 최대가 되는 달의 공급량에 맞추어서 매월의 공급량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공급 지연 없지만 그 대신 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고 부족을 허용하는 경우는 매월 일정 수준의 공급량을 할당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재고 부족과 공급 지연을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공급 지연, 즉 재고 부족이나 또는 과잉 재고가 모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 공급 모형입니다. 기본 개념은 주문을 통해서 공급량을 조달하는 경우는 서비스 중개 업체와 같이 자체적인 공급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 기업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주문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에 주문량을 얼마로 할 것인가와 언제 주문을 발주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고정 주문량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주문량 모형은 매번 주문량은 고정되어 있고 대신에 주문 시점, 주문 간격을 신축적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정 주문량 모형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변화와 공급량의 재고를 항상 살펴보면서 적절한 주문 시점을 결정하는 항시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형에서는 주문량 Q와 재주문점 시점 R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문량 결정입니다. EOQ 모형은 구매 비용, 주문 비용, 재고 유지 비용 등을 합쳐 총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문량을 찾는 모형입니다. EOQ 모형의 기본적인 가정은 수요가 일정하다, 주문에서 실제 조달까지 걸리는 리드타임은 일정하다, 단위 가격이 일정하다, 재고 부족은 없다. 이 네 가지가 EOQ 모형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한 번의 주문량이 도착하고 그 다음번 주문량이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하나의 우리가 사이클 주기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른 재고 수준 그림에서 보듯이 일정한 수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재고가 줄어들다가 미리 정해놓은 수준 이하로 재고가 줄어들면 재주문을 하는 식의 주기적 형태를 띠고 있는 그림입니다. 주문량을 정하는 방법은 경제적 주문량, Q스타, 다시 말해서
공급과 관련된 총 비용을 최소로 하는 주문량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총 비용은 공급량만큼 구매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사용되는 주문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총 비용은 구매 비용과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을 합해서 구해질 수 있습니다. 주문량에 따른 비용 함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주문량은 총 비용 함수를 Q에 대해서 미분하거나 주문 비용과 유지 비용이 재고 유지 비용이 일치한다고 하는 Q값을 구하는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OQ Q스타의 공식은 루트 H분의 EDS가 되는데, H는 한 단위당 재고 유지비가 될 것이고, D는 연간 수요량이 될 것이고, S는 일의 주문비가 됩니다. 재주문점 시점의 결정입니다. 언제 주문을 발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재주문점 시점을 정하는 기준은 주문에서 도착까지 걸리는 리드타임 동안 얼마나 수요가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문제는 실제 수요는 평균 수요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재고 세프티 스탁은 재고 부족의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재고를 우리는 안전재고라고 합니다. 버퍼 스탁, 세프티 스탁이라고 합니다. 재주문점 R스타는 아래 수식과 같이 안전재고와 이 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를 더한 양만큼 결정됩니다. ROP 즉 R스타는 이 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에다가 이 타임 동안의 수요의 표준 편차를 더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정 주문 간격 모형입니다. 매번 주문 간격은 고정되어 있고 대신에 주문량을 신축적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재고량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주문을 하는 주기적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주기적 주문량은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하는 방법은 주문 간격과 리드타임을 더한 기간만큼의 동안의 평균 수요량에다가 안전 재고량을 더하면 됩니다. 만일 보유 재고량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앞에 그림에서 주기적 주문량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고정 주문 간격 모형, 지금 설명한 모형의 장단점을 보면, 장점은 주기적으로 재고 수준을 점검하기 때문에 통제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공급자에게 반복 주문을 하므로 주문 비용이 절감됩니다. 고정 주문 간격 모형의 단점은 안전 재고의 수준이 높다는 점입니다. 관리에 관한 기간이 리드타임에다가 OI 플러스 LT로 늘어나기 때문에 안전 재고도 늘어나게 됩니다. 주문 기간과 시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리의 유연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회 주문 모형입니다. 유통 기한이 있는 서비스를 얼마나 주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모형입니다. 일회 주문 모형은 일회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문 시점을 정할 필요가 없고 주문량만 정하면 됩니다. 한계 분석의 개념을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한계 분석은 하나의 단위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때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한계 부족 비용이라 하는 것은 한 단위만큼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실현되지 못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한계 초과 비용은 한 단위만큼의 공급 초과로 인해서 실제로 발생한 손실로 비용에서 잔존 가치를 뺀 것입니다. 서비스의 기대 가치는 서비스의 수요를 처리할 확률과 그 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의 곱입니다. 한계 분석의 기본 개념은 서비스 제공에서 얻은 이익을 기대 한계 이익과 기대 한계 손실이 같을 때가 최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식은 CS 플러스 C2분의 CS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3절 서비스 수요 공급의 보완적인 관리 기법입니다. 수요 측 조정 기법은 수요량의 조정이나 변화를 통해서 수요 공급을 조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수요 측 조정 전략을 보면 성수기 수요 감소 전략이 있는데,
고객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서비스 영업시간, 장소를 조정한다거나 고객의 우선순위 관리를 해준다거나 성수기 가격 전액을 부과한다거나 예약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성수기 수요 감소 전략입니다. 비수기에는 수요를 진작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현재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거나 가격을 차등화하거나 비수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서비스 시설의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서비스 상품의 다변화가 있습니다. 공급 측에서 조정하는 기법에는 성수기에는 서비스의 기본적인 지원, 시간, 종업원, 장비, 설비를 확충시켜서 늘어난 수요에 부응해야 하고 비수기에는 이를 잘 조정해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공급 측 조정 전략으로 성수기에 공급을 증대하는 전략입니다. 노동시간이나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파트타임 종업원을 활용한다거나 아웃소싱을 준다거나 종업원 교차 훈련 등을 통해서 메꾸는 방법입니다. 비수기 공급 조정 전략에는 서비스 시설 장비를 노르니까 보수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서비스 시설 장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쓴다거나 종업원을 교육시킨다거나 종업원한테 휴가를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4절 서비스 대기 관리입니다. 혼잡성과 관련해서 공간적 제한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는 밀도에 대한 주관적 혹은 심리적인 상태가 바로 혼잡성입니다. 이러한 혼잡성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혹은 상황적인 요소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잡성에 영향을 주는 밀도는 주어진 환경의 물리적 혹은 공간적 측면에서 공간 면적당 사람의 수입니다. 절대적인 밀도가 혼잡성을 지각시키지는 않습니다. 밀도는 혼잡성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밀도가 높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매우 조잡하다거나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밀도 상황이 혼잡한 것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요소가 가미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에서 사람들 사이의 경쟁과 같은 사회적 간섭, 주어진 상황에서 이동의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방해 같은 것이 있을 때 비로소 혼잡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밀도는 이용 가능한 공간 내의 사람의 수 등에 관한 객관적 인식은 반면에 혼잡성은 공간의 인식된 면적이 부적당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혼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혼잡성은 사회적 혼잡성과 공간적 혼잡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혼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포 환경 내 사람들 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사람들의 수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공간적 혼잡성은 점포 내 상품이나 진열 상태 등 물리적 자극과 관련된 혼잡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인 단서라고 해서 점포 내에 있는 고객의 수를 비롯하여 시설 내 음악이나 소음, 무질서한 시설 등의 영향으로 혼잡성을 지각하게 됩니다. 구매 동기입니다. 구매 동기가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혼잡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고객은 단순히 상품을 구경하기 위해 점포에 들른 고객들보다 더 혼잡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고객의 제약 조건입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시간이나 조건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제약 조건이 없는 고객들에 비해서 더 높은 혼잡을 지각하게 됩니다. 혼잡에 대한 기대입니다. 미리 혼잡할 것이라고 예상한 고객은 상대적으로 혼잡성에 대해서 불만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잡성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고객이 지각하게 되는 혼잡성은 고객의 구매 행동이나 정보 탐색 단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정보의 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잡성은 소비자가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제한합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감소입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고객들은 바쁜 직원에게 물어보고 요구하는 행위를 꺼리게 되어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감소하게 됩니다. 구매 가능성 감소입니다. 혼잡성을 지각하는 소비자는 가능한 빨리 혼잡 장소를 회피하기를 원하므로 필요한 구매 이외에 추가적인 구매나 충동 구매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족 감소입니다. 혼잡한 점포 내에서 고객은 구매한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점포 이미지의 영향입니다. 혼잡성을 경험한 소비자는 해당 점포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혼잡성을 감소하는 방안입니다. 혼잡성은 적정한 밀도를 넘어선 상황에 대해 고객이 지적하는 주관적 인식이지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잡성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덜 느끼도록 하려고 하는 고객의 인식 관리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 관리 차원에서 혼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생산 운영 관리는 서비스 시설의 변화, 서비스 프로세스의 변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관리를 해서 혼잡성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고객의 인식 관리입니다. 혼잡성은 고객이 느끼는 심리적, 사회적 지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잡성에 대해 고객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기 관리의 기본 개념은 고객 인식 관리입니다. 대기는 고객이 서비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부터 서비스가 개시되기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대기라고 합니다. 대기는 불가피하게 발생되지만 모든 고객이 이해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대기 시간이 인내 영역 이상이라고 느낀 고객들은 불만을 갖게 되고 서비스 품질도 낮게 인식할 것입니다. 대기는 실제의 서비스 생산을 변화시켜 관리할 수도 있고 고객의 대기에 대한 인식을 조정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생산 방법을 변화시켜 고객의 실제 대기 시간을 축소시키는 방법은 고객의 대기 시간을 실제적으로 감소시켜주는 것이고 고객 인식 관리는 대기 시간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지만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심리적 대기 관리입니다. 마이스터의 대기 관리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구매 전 대기가 구매 중 대기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근심이 있으면 대기 시간을 더 길게 느껴집니다. 언제 서비스를 받을지 모른 채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고 기다리는 것보다 대기 시간을 길게 느낀다고 합니다.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불공정한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고요. 서비스가 더 가치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기다리려고 합니다. 혼자 기다리는 것이 더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대기 관리에 대한 두 가지 서비스 법칙이 있습니다. 고객의 기대와 인지라고 하는 점에서 만일 고객이 기대한 것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면 고객은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어 그 서비스는 트리플 다운 효과로 이득을 보거나 호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따라잡기의 어려움입니다. 첫인상이 나머지 서비스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다림을 견딜만하게 즐겁고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 창조적이고 경쟁적인 서비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기 심리학, 고객 인식 관리 기법입니다. 고객의 체감 대기 시간을 개선하는 것은 실제로 대기 시간을 줄여주지는 못하지만 대기 경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실제로 기다린 시간에 관계없이 고객이 지루함을 덜 느끼게 되어 대기 불만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체감 대기 시간 관리 방법입니다. 공허한 감정, 대기 시간 동안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기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의 시작, 고객에게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고객의 우려는 상당히 가라앉습니다. 터널의 끝, 기다림의 끝을 알려주어 충분한 안도감을 줘야 합니다. 불확실하고 설명이 없는 기다림은 불안감을 유발시켜 손님의 존재를 재확인해 준다거나 기다릴 시간을 알려줍니다. 공정한 대기 관리, 대기 고객들에 대해 공정하게 대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자원의 처리, 고객 서비스 접점과 후방 지원 부서의 가시선 처리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업무 처리 인식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방식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고객의 대기 불만이 낮아지게 됩니다. 줄서기의 형태, 대기 라인은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성격이나 대기 공간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일 행렬, 단일 서비스 제공자, 단일 단계. 고객은 단일한 제공자로부터 단일 단계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단일 행렬, 단일 서비스 제공자 연속 단계. 고객은 카페테리아에서 처음 여러 가지 서비스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다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행성 대기. 고객으로 하여금 몇 개의 대기선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정 대기선. 특정 범주의 고객에 대해 다른 대기선을 할당하는 겁니다. 다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단일 대기선. 다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행선 대기가 각각의 대기 라인이 처리되는 속도가 달라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단일 대기선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번호표 순번 대기. 대기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줄서기를 피할 수 있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추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대기 목록. 고객의 이름을 적은 목록이나 대기표가 있습니다. 서비스 대기 행렬의 기본 이론. 대기의 기본 개념과 구성 요소. 대기는 서비스 공급의 부족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고 일시적인 고객 몰림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대기 행렬이 발생되는 원인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지 않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시로 변화하여 또한 변화폭이 상당히 큰 경우입니다. 수요 형태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 측면을 보면 서비스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수반되는 직접 경비가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특정 시점에서의 최대 수요에는 부족하도록 서비스 설비를 설계하는 것이 대기 행렬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대기 행렬의 분석 목적입니다. 서비스 제공 능력에 따른 비용과 고객 대기 비용의 관계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수준이라는 게 X축이고 비용이 Y라고 하면 직접 비용은 쭉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형태고 간접 비용은 반비례식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하면 두 가지 비용을 합하게 되면 총 비용이 나오고 최적 서비스 수준은 그 취소점에 해당이 됩니다. 대기 행렬의 분석 목적입니다. 서비스 용량을 늘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고객의 대기에서 발생한 비용을 합친 총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사이의 균형을 통해 대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용량의 수준을 찾는 것이 대기 행렬 이론의 목적입니다. 대기 행렬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고객 모집단. 서비스를 요구하는 잠재 고객의 수로 정의되는데 고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수가 유한할 수도 있고 무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한 집단은 고객 모집단이 한정되지 않은 경우이고 유한 집단은 한정된 경우입니다. 서비스 채널은 서비스를 처리하는 인력이나 시설을 의미하며 채널의 수가 많을수록 시스템의 처리 용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단일 채널 시스템은 하나의 채널에 해당이 되고 다중 채널 시스템은 둘 이상의 채널에 있는 경우이고 서비스 단계는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작업의 순서의 길입니다. 단일 단계는 하나의 단계이며 다중 단계는 여러 개의 단계를 일컫습니다. 대기 행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우선순위 규칙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처리하는 순서의 배정 규칙은 대기 라인에 여러 사람이 서 있을 때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된 규칙입니다. 정적인 규칙이라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기준대로 처리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선착순 규칙이라고 해서 먼저 온 순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최단 작업시간 SOT 규칙은 서비스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건데 작업시간을 가장 짧은 거에 먼저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동적 규칙은 기다리는 서비스들의 마감 시간을 확인한 후에 마감 시간이 가장 임박한 서비스부터 먼저 처리하는 규칙입니다. 긴급률 규칙이 있습니다. 얼마나 급한 서비스인지 일을 끝내야 하는 만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나타내는 긴급률 값을 정해서 그 값이 최소인 작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기준입니다. 선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고객이 나타나면 다른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그 서비스부터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시간과 고객의 도착 시간입니다. 서비스 시간과 고객의 도착 시간이라는 변동성은 확률 분포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대기 행렬 이론에서는 고객이 서비스 시스템에 들어오는 빈도, 즉 도착률은 포화성 분포를 따르고 서비스 시스템이 한 고객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서비스 시간은 지수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즉 포화성 분포는 단위 시간 동안 어떤 사건이 이벤트가 일어나는 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지수 분포는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간의 간격을 우리가 설명할 때 지수 분포가 이용됩니다. 대기 장소는 서비스를 받기 전에 고객들이 기다리는 장소로 무한인 경우와 유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 모형, 대기 행렬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대기 행렬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기본 용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람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 도착률을 말하는 것이고요. 뮤는 서비스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대문자 M은 채널의 수, LQ는 대기열에서 기다리는 고객의 평균수, LS는 시스템에서 있는 전체 고객의 평균수, 소문자 P는 시스템의 가동률, 대문자 WQ는 대기열에서의 평균 대기시간, WS는 시스템에서 소요되는 평균 총시간, PO는 시스템에서 고객이 없을 확률, PN은 시스템 내에 고객이 N명이 있을 확률을 표시하는 노테이션입니다. 결정 변수는 서비스 시스템의 구조와 형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변수를 말합니다. 성능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 변수들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 실제로 시스템의 성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특성들을 얘기합니다. 안정상태와 정상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정상태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가 시작된 초기에는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서비스 시스템은 안정화되게 됩니다. 정상회라고 하는 것은 안정상태에 접근하면 서비스 시스템의 성능 특성들은 어떤 값으로 수렴되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런 확률은 평균과 분산이 각각 포화성 분포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식도 포화성 분포를 의미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하나의 값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론에서는 정상회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상회를 구하기 위해서 값이 안정되어야 하고 안정된 값이 되려면 변화율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변한다고 해서 확률값이 변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 t에 대한 미분값은 0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스템 내에 고객의 수 LS입니다. 여기서 L은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고객 수인데 어느 시점에서 서비스 시스템 내에 있는 모든 고객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위에 대기하고 있는 고객을 모두 합친 고객의 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 중 고객의 수 LQ는 시스템 내에 있는 모든 고객의 수를 N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기하고 있는 고객의 수는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N-1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기하고 있는 고객의 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리틀 법칙입니다. 서비스 시스템에 존재하는 고객의 수와 고객이 시스템 안에 머무르는 시간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수식입니다. 서비스 시스템이 안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고객이 서비스 시스템에 존재하는 고객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시스템에 도착하는 고객이 평균값에 고객이 서비스 시스템에 머무르는 평균 시간을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은 람다 곱하기 W로 계산하고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고객의 수를 가리키고 W는 고객이 시스템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람다는 일정 시간 내에 서비스 시스템에 도착하는 고객의 평균값입니다. 이 법칙을 이용하면 WS와 W의 Q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S는 람다분의 LS 이퀄 뮤 마이너스 람다분의 1로 계산합니다. WQ는 람다분의 LQ로 계산하는데 다시 계산하면 뮤 가로 열고 뮤 마이너스 람다분의 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기 모형입니다. 대기 모형 즉 무한 집단의 경우는 서비스 호스들이 어떻게 주어지고 서비스 호스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대기 모형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일 채널 지수 분포를 따르는 서비스 시간이라는 것은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경우인데 고객 도착률은 포화수 분포를 따르게 되고 또한 대기 규칙은 선착순에 해당이 됩니다. 단일 채널 일정 서비스 시간은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시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대기 행렬이 생기는 이유는 고객 도착률과 서비스 시간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수분포를 따르는 서비스 시간에서 적용한 LQ를 2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중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채널이 독립적으로 고객을 서비스하는 형태입니다. 다중 채널에서의 성능 특성을 계산하는 공식은 교과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대기 모형 유한 모집단은 유한 집단에서 고객 도착률이 포화수 분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기 행렬의 길이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성 분석입니다. 채널의 수를 늘리면 서비스 제공 능력이 늘어나지만 투자 비용과 인건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총 비용이 최소화라는 채널